네,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요?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단계적인 레벨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추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점검해 볼 텐데요. 지금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전개가 됩니다. 안도 랠리가 확산이 된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 주간 기준으로 무려 2.2%나 올랐는데요.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런 한 달 동안에만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강한 베팅 외국인 쪽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가격 메리트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만한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에는 약간의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가장 높게 잡은 케이프 투자증권도 이번 주 밴드 상단 2,200 정도로밖에는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FOMC라든가 실적 발표들,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다시 한번 재개가 되는데요. 이벤트가 많은 이번 한 주 이런 역풍들을 이겨내고 추가적인 상승 도모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이상민 연구원 먼저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지금 패닉장의 분기점을 돌파했습니다. 거의 2,200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강했던 좀 단기 상승의 이유는 좀 결정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심하게 하락했던 거에 대한 반발 심리, 즉 이제 낙폭 과대로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좀 반등이 강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가 워낙에 이제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선진국보다 이머징으로 자금 유입이 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이제 한국의 이제 소재, IT 이런 업종 위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이슈들이 계속 이번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충분히 싼 가격 자체가 모멘텀이 될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여전히 좀 열어놓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그동안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세 하락을 보이던 이제 좀 추세선, 즉 60일 이동평균과 120일 이동평균이 계속 하락 추이에서 지금 바닥에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빠져왔던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에서 기대를 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급은 이제 추세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이 됨에 따라 다시 외국인을 비롯한 국내 투자들의 투자 심리 회복에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도가 지난주처럼 빠르지는 않아도 상방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싸다라는 관점을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허준식 해설위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플러스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 지수 추이하고 좀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먼저 동향 점검해 볼까요? 네, 새해 들어서 아주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의 금리 상승 인상 이슈가 좀 많이 완화된 국면이고 미중 간의 통상 이슈는 이제 조만간에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90일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유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빠르게 종목별로 상승세가 전개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아주 대거 유입되다 보니까 지수 상승부터 컸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실적이 이제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는 전망들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그리고 쇼커버링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시세를 주도하면서 연초 이후로는 또 신흥국의 패시브 자금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여서요. 네. 아주 강한 시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지수 흐름을 보시면 먼저 코스피인데요. 2017년도에 코스피가 22% 급등 나왔었고요. 작년 2018년도에는 17% 급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 들어서 한 7%가량 오르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26% 2017년도에 아주 뭐 급등이었었고 작년에는 또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렸었는데 네. 결국 종가는 15% 급락입니다. 고점 대비로 보면 작년이 엄청난 큰 충격으로 코스닥도 마감됐었고요. 올해는 이제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프로그램이 3조 원이나 들어왔는데요. 대체로 비차익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시브 자금이 실제로 많았고 그런 자금들이 지수를 상승을 주도했다.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은 말 그대로 인덱스를 그대로 카피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액티브한 자금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시총 상위주 그대로 가면서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외 동향을 보시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올해 흐름입니다. 실제로 개장하고 나서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거의 3조 원 샀습니다. 표를 보시면 연기금도 한 8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거의 9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은 거래소를 그래서 2조 7천억을 넘겼고요. 이들한테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1조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조금 수급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뭘 샀나 좀 봤더니요. 1월 들어서 현재까지 새해 들어서 삼성전자를 1조 거의 5천억 매수고요. 하이닉스 7천억 매수입니다. 두 개 합쳐서 거의 2조 2천억 매수고요. 코덱스 200 한 3천억 샀고요. 전자 우선주도 2천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대체로 보면 순매수 금액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전, LG화학도 좀 샀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많이 샀던 거는 IT,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그럼 뭘 샀냐, 뭘 9천억이나 샀냐 봤더니 코덱스 200을 거의 2천억 매수인데요. 연기금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선물 쪽 연계돼서 코덱스 200을 트레이딩을 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리고 그냥 주식으로 보면 현대차를 제일 많이 샀는데요. 1150억 매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한 940억. 역시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쳐서 한 1500억 샀습니다. 모비스도 오늘 시세 좋은데 모비스도 많이 샀고요. 대체로 보면 시총상위 대형주 특히나 자동차와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분들인데요. 개인 투자 코스닥에서 1조 원이나 샀는데 새해 들어서 뭘 샀냐고 봤더니 배터리 쪽 포스코 캠텍에 1,000억 넣었고요. 그리고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사실 새해 들어 제일 부진했는데 그 부진한 틈을 타서 개인들은 그 물량을 좀 많이 잡아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는 종목도 500억 매수,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뭐 드라마 쪽인데 한 500억 정도 했고요. 네. JYP 역시 흐름 안 좋은데요. 흐름 안 좋은 쪽 저가 매수가 좀 많았고 SM이라든지 SM도 역시 좀 흐름이 안 좋죠. 그래 아난티는 조금 다릅니다. 아난티는 수급을 사실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데 아난티 새해 들어서는 500억 매수 들어왔고요. YG엔터 그러니까 보시면 1월 달에 안 좋았던 제약바이오와 오락문화 쪽, 엔터 쪽을 많이 샀고요, 개인들은.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일단은 좀 성적이 안 좋긴 하네요. 1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에서는 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금 코앞에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수에 민감할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 좀 시장 재료들도 좀 봐주세요. 네, 먼저는 이제 29일 날 연두교소입니다. 사실 연두교소가 트럼프 대통령은 하겠다고 그랬고 펠로시 의장이 막아서 결국에 못하게 됐어요. 펠로시가 승리를 했는데 근데 주말에 일단 3주간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셧다운이 해제가 됐잖아요. 일시 해제됐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펠로시 의장의 견해를 합쳐보면 일단 정상화되면 정부 열리면 바로 연두교소 하셔라라고 했는데 근데 펠로시가 또 주말에 3주간 일시해제 전국이라고 당신 연두교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못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9일 날 그러니까 내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플로우로는 연두교소를 못할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일자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옳겠고 내용들은 언제든지 하게 되면 물론 좀 길어진다 그러면 좀 뭐 이것도 늦춰질 수 있겠는데요. 장벽 건설권이 50억 달러 대 17억 달러, 15억 달러가 겨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론이 나야 결과적으로는 뭐 셧다운도 완전 해제가 돼서 한데 뭐 수개월 걸린다는 말도 있어서요. 좀 보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연두교수에서 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로는 뭐 무역 협상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요건 사실 좀 뭐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뭐
나왔던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셧다운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연두교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날 드디어 애플하고 화이자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애플은 지금 올해 1분기까지도 안 좋을 거라는 지금 뭐 전망들이 있어서 애플 실적 발표 이후의 전망치가 실제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우리 IT 부품사들 특히 LG 계열의 애플과 많이 연동되어 있는 업체들은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랑 테슬라랑 페이스북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우리는 뭐 좀 테슬라에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 30일 이제 FOMC인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FOMC가 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전에는 3, 6, 9, 12 4번만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8번 다 정례회의 때마다 기자회견 하게 돼 있고요. 지금은 경기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인플레가 유가도 뭐 많이 빠져 있지만 인플레가 심하지 않아서 긴축 기준은 좀 완화될 것 같은 분위기고요. 현재 전도표상으로는 올해 2번 인상인데 뭐 6월, 12월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면 안 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CME 패드워치 확률은 0%거든요. 거의 20%인데 12월 달에 올릴 확률이 그나마. 이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FOMC가 예전만큼 큰 어떤 이슈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결과물을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0일 드디어 이제 류어 중국 부총리가 미국에 가는데요. 워싱턴에 2차 미중 무역 협상하러 갑니다. 이 진전 여부는 좀 보셔야 되겠는데 관심 포인트는 첨단 제조, 중국 제조 2025를 중국이 내려놓을 거냐, 안 내려놓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한 이야기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지금 단기에 뭐 30% 이상 급등했던 반도체, 일부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이 섹터가 어떻게 반응할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이제 아마존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도 이제 설 연휴 들어가는데 중국이 춘절 연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이야기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2월 2일부터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관련해서 6개월 동안 2월 2일부터 이 탈퇴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요. 보셔야 되겠고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는 네. 예, 핵 타격, 선제 타격 뭐 이런 얘기 연달렸던 INF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수입 철강제 세이프가드가 역시 2월 2일 날 발효될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향 수출 막혔던 철강제가 유럽연합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 관련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뭐 캐터필러가 28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암전도 나오네요. 그리고 29일은 아까 말씀드린 애플, 뭐 화이자 나오고 보잉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통상 이슈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네. 30일은 마이크로소프트, 페북, 알리바바, 테슬라까지 그리고 31일 날은 가장 기대가 큰 아마존 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내일 GS건설 시작으로 해서 한샘, 뭐 삼성전기, 포스코, 그다음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뭐 서울반도체, 그다음에 정유주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최근 단기 흐름이 조금 살아나고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주중에 실적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빵 주식들 거의 다 실적 확인됩니다. 뭐 피크네요, 이번 주가. 네, 우리나라, 미국 마찬가지인데 본 실적이 나오죠. 확정 발표가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이 반도체 투톱 담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번 네. 주 반도체 투톱의 좀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예, 그 거래소 전기전자 업종 이격이 11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110% 이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혼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70%가 이제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중 간의 첨단 제조 2025 요 이슈 지재권 뭐 기술 유출, 기술 이런 빼돌리기 이런 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상승 반전이 나올 거다라는 신중론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물론 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 수출하고 코스피가 정확하게 이제 궤적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똑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네. 이런 논리들이 전개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좀 긍정론자들은 업황 바닥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추세 상승한다는 기대감도 있고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확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살아날 것 같다는 긍정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31일 날 네. 1등 주식인 삼성전자가
IR 하면서 발표될 내용들에는 주목해 보셔도 개인적으로는 목요일까지는 반도체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약간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대형주가. 근데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네. 뭐 IT 부품 쪽이라던가 바이오 쪽 더 달릴 수가 있을지 조금 살아날지 어떻게 전망 나오고 있을까요? 중소형주 내에서는 올해 1등 주식은 현재까지로 보면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가장 올해 많이 올랐고요. 이 지수가 작년에 위아래로 무려 20%씩 움직였다가 종가는 한 12% 급락 마감이고 올 들어서는 무려 12%나 업종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네. 소형주 업종지수가 12% 올랐으니까 종목별로는 지금 뭐 50%, 100% 이런 종목 수두로 할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네. 보시면 이제 뭐 IT 부품, 단말기 쪽도 한 10%나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12%, 반도체 장비 쪽 하는 기계장비 섹터가 13%나 올랐고요. 금속하고 일반 전기전자 이쪽은 사실 수소차랑 5G랑 경협 테마가 포함되어 있는 게 금속하고 코스닥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IT 주도 장세인 것은 맞고요. 소형주 위주로 그리고 경협과 4차 산업혁명 테마 그리고 수소차 반도체 이게 이제 핵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지금 대형주도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면서 순환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따라가자라고 좀 전략을 좀 잡아주고 있는지 증권회사는요. 네, 지금 대체로 보면 시각은 연초에 워낙에 많이 올라가니까 다시 또 다 하우스 딜표가 바뀌었어요. 삼성증권만 약간 누르고 있고요. 네. 눌렀는데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습니다. 졌고요, 시장한테. 삼성은 계속 꺾어서 놨는데 지수가 많이 올라버리고 특히나 반도체가 주도를 해버리는 장세 나오면 삼성이 좀 되게 멘붕인 상황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 증권사들은 대체로 좀 따라가는 시황이라 사실은 삼성증권처럼 자신감 있게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장이 좋다 보니까 대체로 더 간다는 쪽으로 많이 좀 기울었다 다시 또 선회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를 먼저 보시면 베어마켓 랠리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KTB는 가격 메리트가 유효하기 때문에 또 여기다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패시브 자금이긴 합니다만 아주 강하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하지만 더 들어오려면 이 자금이 더 들어오려면 연준 문제 해결돼야 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할 때는 올해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되는데 어쨌든 분위기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LH는 방향성은 상승인데 단기로는 좀 속도 조절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투 시각을 보시면 현재로서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뭐 양호했던 것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방은 만들어줄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이 경기 둔화라든지 또 해소되지 않은 어떤 대외 변수들을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투는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분위기가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 시각까지 좀 정리해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